안녕하세요. 자기성장을 응원하는 더 나은 맘 TV입니다. 이번 영상은 INFP 스트레스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잖아요.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. 그렇죠? 스트레스는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죠. 여러분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십니까?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장점을 들여다봐야 되겠죠. INFP 장점으로는요. 이분들은 안정적인 잔다르크 형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과 조직을 격려하고 행동하도록 하죠. 또 사람들에게 인간의 열망과 목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깨워 줍니다. 스트레스 원인으로는요. 먼저 험담을 일삼고 위선적이고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스트레스를 받죠. 그리고 화합을 위해 가치를 타협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또 사람들이 타인의 욕구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느낄 때, 그리고 소용없는 일에 매달리거나 빗발치는 비난을 받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아요.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. 어떠한 성향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몰라요. 이거는 심리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겠죠.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나 정보를 고려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여기 이 N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계속 끝없이 올라오는데 그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리고 자신을 단절시키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다.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현실적이고 과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. N이기 때문에 이게 충동적으로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. 근데 그 떠오르는 생각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비판적이고 편협해지고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부정적이 됩니다. 그러면서 나는 가치 없고 쓸모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죠. 그리고 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. 그래서 난 슬프고 외로워.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거죠. 자,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그런 증상이 오잖아요.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그런 어떤 상황이든지 또 같은 상황을 만나잖아요.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? 그런데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심리적인 주 기능을 이해해야 되는데요. 먼저 자신이 더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느끼는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을 느끼는 자기 심리적 주 기능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. INFP의 주 기능은 F예요. F 감정 부분인데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인식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잖아요. 그것처럼 이 F 감정 부분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인데요. 이분들은 가슴으로 결정을 하죠. 그리고 사람 관계에 주 관심을 갖고요. 상황적이고 수용적이고 공감적이고 우호적이고 조화로운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고 좋다, 나쁘다로 판단하며 결정한다는 거죠. 여기 INFP들이 주 기능이 F라 그랬잖아요. 감정. 그래서 F들은
인간관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 직관 N은 부기능이에요. 부기능. 그런데 INFP 안에 없는 열등 부분이 있어요. T 사고인데 이분들은 논리를 적용해서 결정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여기 F들이 볼 때 이 논리를 적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막 인간미가 없어 보이고 정도 없어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. 그런데 또 T들은 여기 F를 보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. 저 사람들은 뭐 생각이 있는 거야, 없는 거야, 아멘. 그냥 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그냥 막 지들끼리 붙어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비난을 하는데 비난할 게 아니고 서로 다르다, 서로 다르다. 그래서 F 여기 감정 부분이 주 기능인 우리 INFP들이 이제 사고 부분, T 부분을 좀 개발시켜 보자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.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찬성과 반대의 양로는 뭐고 중립적인 내용은 뭘까? 내가 만약 이것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떨까?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. 그리고 그 대안을 좀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뭘까? 논리적인 결론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는 무엇일까?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이 사고를 가진 성향들은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. 근데 F들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해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발시켜 보자. 이런 맥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조금 전에 했던 그 도형을 생각하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 논리적인 진행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신뢰되고 무비판적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, 그리고 타인의 실패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다시 고려해 보기, 또 분석과 전략을 필요로 하는 활동에 참여해 보기. 예를 들어서 추리소설을 읽어보고 또 체스놀이를 해보면서 이 부분을 좀 발전시켜 가자는 거죠. 그리고 사실과 자신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기. 그 외에 잘못된 생각을 바꿔보는데요. 이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거든요. 이게 어린 시절에,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부모들의 메시지를 듣고 자라면서 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굳혀져 있는데요. 이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올 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,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.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때 바꿀 때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. 이렇게 바꾼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으로 바꿔지겠죠. 그리고 다른 사람의 능력과 흥미가 나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꼭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데요.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아이들은, 내향들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생겨요. 힘이 생겨요. 그리고 외향들은 여러 사람과 이야기할 때 힘이 생겨요. 그래서 여기 I이기 때문에 INFP들은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때 조용히 잠잠히 혼자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. 아이들은 혼자 잠을 잔다든지 혼자 음식을 먹는다든지 혼자 운동을 하거나 혼자 산책을 하거나, 여기 수다 떨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. 또는 혼자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게임, 뭐 혼자 드라이브를 하거나 조용한 나만의 공간에 좀 잠잠히 있을 때 힘을 얻는다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재충전 받고
이제 사람을 만나야 덜 스트레스를 받죠. 그리고 영성, 이거는 이제 자기 혼자 작업하는 장면이에요. 영성과 묵상하기는. 명상하기인데요. 명상하기는 심호흡 방법이에요. 들숨, 날숨. 그러니까 온몸에 힘을 빼고 온몸에 그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심호흡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과정이에요.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비우고 스트레스를 비우고 이런 장면이에요. 또 묵상하기는 이제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건데요.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제가 영상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려요.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 나가서 막 토설을 해요. 나는 이렇게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요. 너무 힘들고요. 너무 막 화가 나고요. 속상하고요. 미워 죽겠고요. 막 솔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장면인 거죠. 그렇게 막 쏟아내고 나면 좀 시원함을 갖게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.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갖게 할까? 또 내 안에 어떤 잘못된 말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? 막 이러한 부분을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작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독백의 시간을 갖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갖고 가서 해도 좋겠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한다 그랬잖아요.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을 만나요. 스트레스 해결을 위해서 상담을 오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외부에서 찾으면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. 그래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잘못된 신념을 찾아내고 또 그 부정적인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주고 이런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 작업을 알려주면 거부를 하세요. 대부분. 그런데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거든요.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그것들을 바꿀 수 없어요. 그런데 내 내면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내가 바뀌어지면 또 그 보이는 상황들이 또 다르게 다가오거든요. 긍정적으로 다가와요. 그래서 회복을 할 수 있어요. 이런 방법들은 중요한 타인을 위할 뿐 아니라 나를 위한 거가 되겠죠. 우리 모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보다 잘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.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 영상은 MBTI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입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? 오늘도 더 나은 마음 되세요. 감사합니다.